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희 교재 71페이지로 갑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지금 재산세를 했었죠.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재산세를 우리가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2차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분이 집이 이제 한 채가 있어요. 집이 또 한 채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여기 서울 종로에 집이 한 채가 있고 저쪽 뭐 남양주 쪽에 집이 한 채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집이 여러 채가 되더라도 합산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과세합니다. 개별과세. 그래서 개별과세하자. 개별적으로 과세를 합니다. 대신 종합부동산세는 소유자별로 합산 과세를 합니다. 합산 과세를 해요. 네. 인별로. 그러면 재산세는 따로따로 고지하는 거죠. 따로따로. 그럼 얘는 계산법이 일단은 시가표준액으로 조회를 하고 시가표준액이 조회가 되고 그 시가표준액에다가 곱하기 공정시장가격비를 곱해주고 그 다음에 세율을 곱해줍니다. 네, 요거예요. 그래서 각각 고지가 되는 겁니다. 각각 고지가 돼요. 각각 고지가 된다. 그러면 이때 공정시장가격 비율이 이제 주택은 60%가 되는 건데 그럼 시가표준액이 1억 원이다. 그럼 1억 원에 60% 그럼 6천이 되는 거죠. 그럼 6천에다가 세율을 부과하자. 그럼 0.1에서 0.4%. 그 다음에 남양주는 1억에다가 곱하기 60%. 6천이 되겠죠? 네, 6천이 되고 그 다음에가 0.1에서 0.4%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적용이 되겠습니다. 해석이요. 이것이 개별과세예요. 이것이 개별과세입니다.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소유자별 합산과세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 요거를 이제 합산하는 거죠. 그러면 이 합산한 것을 이제 공시하는 거예요. 공시. 그래서 이것을 공시가액의 합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합. 자, 그러면 합계액을 다 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일정 기준액을 차감을 해서 요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겠다는 거예요. 요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이다. 이렇게 합니다.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이다.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계산해 주고 여기에다가 세금 요율을 곱하자. 이겁니다. 그러면 재산세도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있었는데 얘는 몇 프로였었죠? 60%였습니다. 토지 건축물은 70%. 그렇죠?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비율을 대폭 인상을 했어요. 이게 처음에는 80% 시작했다가 계속 5%씩 올려가지고 지금은 100%까지 올렸습니다. 지금은 100%까지 올렸어요. 100%까지. 100%. 그러면 요 기준금액이 있는데 자, 요 기준금액이 얼마냐? 이게 6억이에요. 6억. 그러면 요게 만약에 5억짜리 부동산이고 얘가 3억짜리라고 가정한다면 8억이 되는 거죠. 요 8억에서 6억을 뺀 초과분 2억. 2억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자. 2억에 대해서 종부세를 부과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금 몇 초죠 나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요 기준금액이 있어요. 그럼 요 기준금액이 있으면 요 기준금액에서 여기는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또 재산세를 부과해요.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를 또 부과를 하죠. 종부세.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이중부가 되는 거예요. 이중으로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중. 그렇죠? 이중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중 가져. 재산세도 부과하고 또 종부세도 하면 이중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건 아니다. 그러면 이중적인 부과가 되는 거니까 자, 이건 어떻게 한다? 이미 재산세를 기납을 했다면 마이너스 기납을 했다면 요 기납부는 차감을 시켜주자. 요 기납부는 차감을 시켜주자 이거예요. 이중부가 되는 거니까 여기 기납부는 차감을 해주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기요. 자, 그래서 세금이 나옵니다. 나오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기납분이 있다면 요 기납분은 차감을 해주자. 기납분은 차감을 해주자.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종부세가 되는 거예요. 이게 종부세가 된다. 그래서 재산세가 있고 종부세가 있다라고 합니다. 재산세하고 종부세가 있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정리되겠죠?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경우하고 이제 있는데 여기 보시면 개인의 경우에는 납세문자 인별로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을 초과하는 자가 내라. 대신 법인은 그런 것이 안 따진다는 법인은. 무조건 법인은 공시가격 합계액 관계없이 무조건 종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외별 신탁에도 그건 위탁자금으로 본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 교재 보시면은 페이지 그 71페이지에 1번의 납세문제 1번, 자 2번 신탁일 때는 위탁자금으로 본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과세표 좀 나오죠? 거기 개요 박스에다 별표시 해놓으시고요. 그러면 이제 계산산식이 말씀드린 대로 주택. 자, 주택은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때 일반적인 경우라는 것은 이제 다주택자를 말하는 거예요. 다주택자. 자, 지금 제가 예시를 든 이 사례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한 거에다가 비율을 곱했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때는 공시가격 합산해서 6억, 그럼 8억에서 6억을 빼면 2억이 돼서 종부세가 나오는 거고 여기다 공정시장가격비를 100% 곱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자가 되는 겁니다. 단독 소유의 1세대 1주택자라든가 부부 공동 소유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한다?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자 6억인데 여기에 기초공제, 이걸 기초공제라고 해서 기초공제 5억 원을 우리가 공제해 줍니다. 기초공제 5억 원에다 6억이면 토탈 11억 공제가 되겠죠. 토탈 11억 공제가 됩니다. 네. 그러면은 그 11억을 차감한 거에 대해서 공정시장가격비를 100% 곱하자.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6억을 초과하게 되면 6억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공정시장가격비를 곱해주고 그 다음에 단독 명의의 1세대 1주택자라든가 이것이 처음에는 단독 명의만 됐었거든요. 그런데 실상은 우리가 부부 공동 명의로 갖고 있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 부부 공동 명의도 인정하자라고 해서 만약에 부부 공동 명의도 이제 신청을 대신 해야 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가 기준금액 6억이 아니라 11억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세액 공제 혜택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1세대 1주택자가 아닌지를 이제 이렇게 가리고요. 시험 문제 푸실 때는 1세대 1주택자라고 하는지 그 외의자라고 하는지 내용을 잘 들여다 보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력한 규제를 하기 위해서 주택법인은 아예 이 공제되는 금액이 없어요. 그냥 공시가격 합산액에다가 공정시장가격비를 곱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0%. 자,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72페이지에 개요됐고 그 다음에 그 박스 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금액이 0보다 적었을 때는 0으로 본다라는 것은 뭐냐면 만약에 뭐 얘가 5억 원이었다. 그럼 5억 원에서 6억을 빼면은 마이너스 1억 원이 아니라 그냥 제로로 보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해석이요. 그 다음에 법인이나 법인혼분단체는 기본공제 6억을 적용하지 않는다. 예, 요 6억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거죠. 법인은 그냥 합산액에다 이 비율을 곱하자. 그 다음에 합산배제주택, 예, 1번 합산배제 임대주택, 그 다음에 기타주택. 자,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예, 임대. 그럼 만약에 요 집을 남양주 집을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다. 그러면 종부세 대상 빼주겠다는 거예요. 다만 이 남양주가 종로처럼 조정대상 지역으로 묶여 있으면은 이건 합산합니다. 조정지역은. 그 다음에 합산 배제 기타 주택은 뭐 기숙사 사택, 미분양 주택, 어린이집. 만약에 뭐 내가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어서
어린이집으로 등록을 했다. 그러면 이것도 종부세 대상에서 빼주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저기요. 네. 그러면 세율은 어떻게 되느냐? 오른쪽에 세율 별 표시해 놓으시고요. 자,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조정적의 2주택, 법인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개인 같은 경우 2주택 이하입니다. 2주택 이하. 조정적은 1주택, 개인은 1000분의 6에서 1000분의 33% 됩니다. 0.6에서 3%.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2동그라미, 6동그라미, 3동그라미, 263이 되겠죠. 263. 근데 법인일 때는 최고율이 나와요. 최고율 3%가 됩니다. 법인은 최고 세율 3%가 돼요. 그 다음에 3주택 이상이 되거나 조정지역의 2주택이 됐을 때는 자, 이거의 2배라 보시면 돼요. 2배. 2배. 2배가 적용이 됩니다. 2배. 2배. 그럼 2배가 되면 얘는 1.2에서 6%까지가 적용이 되죠. 2배. 그 다음에 이제 법인 같은 경우에는 역시 최고율이 됩니다. 법인은 우리가 6%가 됩니다. 법인은 6%가 돼요.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3%, 여기는 6%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그 박스에 보시면은 이게 되겠죠. 자, 얘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나오는 세금이 있으면은 기납분을 빼준다. 그 이유는 이중과세 방지죠. 이중과세를 방지하겠다.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중과세를 방지할 목적으로 우리가 공제를 해주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중과세 방지.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가 가로 3번 1세대 1주택자의 세액공제 별 표시해 놓으시고요. 네, 동그라미 1번 연령별 세액공제, 동그라미 2번 보유기한별 세액공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80%를 한도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80%를 한도로 한다. 80%를 우리가 한도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연령별 세액공제하고 보유기한별 장기 보유 세액공제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연령이 많거나 보유기간이 길면 세액공제 주자. 연령이 많거나 보유기간이 길면 세액공제를 주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연령별 세액공제는 만 60세 이상, 만 60세 이상이 되면은 100분의 20% 공제를 해주고요. 만 65세 이상, 만 65세 이상이 됐을 때는 100분의 30, 만 70세 이상이 되면은 얘는 40% 공제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0%씩 늘어나는 거죠. 10%씩. 이렇게 10%씩 이렇게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23, 40. 그다음에 장기 보유는 5년 이상 장기 보유가 되겠습니다. 5년 이상. 그럼 5년 이상 장기 보유가 되면 얘는 100분의 20, 20% 되고요. 10년 이상이 되면 40%, 그 다음에 15년일 때는 50%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2, 4, 5. 그러면 이걸 사례로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분이 집을 한 채 가지고 계신데 이 집이 뭐 12억짜리 집이다. 자, 근데 나이가 예를 들어서 64세가 되고 보유기간이 8년이다. 뭐 이렇게 단수 정을 다뤄보죠. 그럼 60세 이상이 되고 5년 이상이 돼 있으니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64세면은 어떻게 돼요? 20%. 네, 64세면 얘가 20% 공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년이면은 20% 공제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20%, 20%니까 어떻게 돼요? 중목 공제가 되는 거니까 40% 공제가 되겠죠. 40%. 중목 공제가 되는 거니까 40% 공제가 되겠습니다. 대신 얘는 최대 한도가 80%까지다. 최대 한도가 80%까지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세부담의 상한, 그 밑에 4번 있죠. 별표 쳐 놓으시고요. 세부담의 상한이라는 것은 전년도에 나온 세금 대비 당해년도에 너무 많은 세금이 나오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한도를 설정해 두는 거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2주택 이하, 조정지역은 1주택, 3주택 이상, 조정지역은 2주택 이상이 됐을 때는 개인일 때는 얘는 이제 150%가 됩니다. 하지만 3주택 이상은 300% 된다. 2배가 되는 거죠. 2배. 그 다음에 법인일 때는 세부담의 상한을 적용한다 안 한다. 하지 않는다. 법인일 때는 세부담의 상한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되든 얘는 저기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5번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납세무 관한 특례. 자, 요거는 이제 말한 대로
우리가 이제 그 납세매 공동명의 1주택의 특례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1세대 1주택자는 기준 금액을 11억 공제를 받자. 공제 금액을. 그 다음에가 5년 이상 보유하거나 연령이 60세 이상이 되면 세액 공제를 받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단독 명의뿐 아니라 공동 명의도 신청하면 가능하다고 그러죠.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1, 2, 3이 바로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러면 보충학습에다 밑줄 쳐볼까요? 공동 명의 1주택자 선택 적용 시 적용정. 자, 기초공제 5억을 해준다는 거고, 그 다음에 세액공제를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하고 보유 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준다. 예, 이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토지든 종합부동산세로 넘어가 볼까요? 토지. 네, 토지. 자, 75페이지 보시면 과세 방법이 있고 납세 문제가 있는데, 과세 방법의 의미는 이겁니다. 우리가 토지분 종부세는 이거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만 종합합산 토지하고 별도 합산 토지가 있다더라. 그럼 종합합산은 비삼용 토지가 되는 거죠. 비삼용 토지끼리 합산하는 거고, 별도 합산은 영업용 토지끼리 우리가 합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종합합산 토지는 얼마를 초과하는 자가 종부세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얘는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을 초과하는 자가 되라. 별도 합산은 80억을 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탁 토지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납세무가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지 구분이 일단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뭐 예를 한번 들어보면, 뭐 토지가 이럴 수 있잖아요. 뭐 전이 있고 답이 있고 대가 있고 잡이 있고, 그 다음에 건물에 딸린 토지가 A, 건물에 딸린 토지가 B,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토지부터 먼저 구분해 봐야 돼요. 토지부터 먼저 구분해 보자. 그러면 전이라는 것은 얘는 합산과세다, 분리과세다, 분리과세. 자, 분리과세. 그 다음에 답은 분리과세. 대는 종합합산. 잡도 종합합산. 얘는 별도 합산. 맞죠? 그러니까 얘는 얘끼리 합산하는 거죠. 네, 얘는 얘끼리 합산하고,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자, 전은 종부세가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답 안 나와요. 불리니까. 종합은 나오죠. 얘도 나오죠. 그럼 종합합산 토지는 얘는 공시지가가 5억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부과하는 거예요. 얘는 별도 합산은 얘는 80억. 80억을 초과하면은 종부세가 나옵니다. 예, 얘는 5억을 초과하면 나오고 얘는 80억을 넘어가면 종부세가 나오는 거예요. 해석이. 자,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네. 종합합산은 5억, 별도 합산은 80억. 네. 그러면은 이제 요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 이제 적용하면 되겠죠. 그러면 그래서 종합은 5억, 별도 합산 8. 그래서 종5 별 8, 종5 별 8. 자, 신탁 토지는 아까 주택처럼 위탁자가 당연히 내야겠죠. 네. 자, 문제는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거기 교재를 봅니다. 75페이지에 과세 방식 중에 그 밑줄 쳐놨죠. 다만 분리과세 토지는 제외한다. 그렇죠? 그러면 경작하는 농지라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공장 용지라든가 이런 걸 말하겠죠. 그 다음에 납세무자는 종합합산은 얼마야? 5억을 초과하는 자가 내고 별도 합산은 80억을 넘는 자가 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과세표준은 종합합산 대상. 자, 얘는 소유자별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5억을 차감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입비를 곱하자. 그렇죠? 네, 100%. 그다음 별도 합산도 80억을 초과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입비를 100% 곱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석이. 다만 그 금액이 0보다 작았을 땐 0으로 보자. 0으로 보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0으로 보자. 네, 0으로 보자. 자, 그 다음에 세율 및 세액이 되어 있습니다. 토지분 종합합산 세율. 자, 토지분 종합합산 세율은 15까지는 1000분의 10,
1에서 3%. 예. 종합합산은 1에서 3%가 되고 별도합산은 0.5에서 0.7%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암기해 두셔야 되는데 그 밑에 제가 재산세하고 종부세를 비교해 놨죠. 자, 일단은 재산세 세율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종부세 세율. 그래서 얘는 종합합산, 별도합산, 종합합산, 별도합산. 자, 그럼 재산세는 종2호 0.2에서 0.5%. 네. 그러면은 종부세는 종13 1에서 3%. 그 다음에 별도합산은 별이사 0.2에서 0.4%. 그 다음에 종부세는 별호7 0.5에서 0.7%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종합합산은 종 동그라미 2 동그라미 5 동그라미 얘는 종동 1 동그라미 3 별도합산 별 동그라미 2 동그라미 4 별이사 그 다음에 종부세는 별 동그라미 5 동그라미 7 별호 7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종2호 종13 별이사 별호 7 네 이렇게 해석을 해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정의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77페이지에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네. 거기다 써놓으세요. 이중과세 방지, 이중과세 방지. 그 다음에 세부담의 상한. 자, 세부담의 상한이 거기 읽어보시면 나오겠지만 아까 우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세부담의 상한이 100분의 150이 있고 그 다음에 3주택 이상자나 조정주기 2주택은 100분의 300이 됐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법인은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법인은. 그럼 토지는 어떠냐? 자, 내용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토지는 그냥 무조건 150%예요. 토지는 그냥 150%다. 150%를 초과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하고 조정적의 1주택 또는 조정적이 아닌 2주택까지는 150%. 하지만 이제 조정적의 2주택자나 3주택 이상자는 300%까지 간다는 것이죠. 네. 자, 요 내용 정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77페이지에 우리 납세절차 보겠습니다. 자, 납세절차. 얘는 기준일과 부과징수 아까 다 정리해 드렸습니다만 기준일은 6월 1일이고 자 밑줄 원칙은 정부부가 이번 예외가 선택적 신고 납부. 그래서 정부부가가 예외가 아니라 원칙이다. 고지가 원칙이다. 그래서 납기기지 5일 전까지 발부한다. 우리 재산세 종부세 비교해 드렸었죠. 그 다음에 선택적으로 신고할 수 있다 보니까 신고를 선택했는데 만약에 신고가 잘못됐을 때는 가산세를 부과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밑에 노트에 자 밑줄입니다. 신고 납부를 선택할 때는 예외적으로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될 수 없다 있다가 되겠죠. 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납부입니다. 자 재산세와 종부세 납부기한 비교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다도 별표시 재산세는 7월과 9월로 나눠져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택은 2분의 1은 7월달 나머지 2분의 1은 9월달이 되겠죠. 그리고 보통 징수가 됩니다. 그다음에 종부세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원칙은 정부부과가 되고 얘는 신고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국세. 그다음에 분할 납부 250만 원 초과 6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분할 납부 옆에다가 물납 네, 물납은 적용할 수 없다. 물납은 적용할 수 없다. 분할 납부는 적용되지만 물납은 적용할 수 없다. 네. 그다음에 부가세가 농어촌 투표세는 20%가 된다. 농어촌 투표세는 20%가 된다. 그러면은 종부세가 뭐 100만 원이면 농특세가 20%면 20만 원. 종부세가 뭐 10만 원이면 2만 원 이렇게 되겠죠? 네, 이렇게 부과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문제를 풀어 볼게요. 거주자 개인은 값은 자 이게 32회 때 나온 문제인데요. 국내 주택 다가구 주택이 아닌 주택 두 채를 갖고 있다. 자 이렇게 어떤 사례 요즘은 이렇게 어떤 사례형 문제로 출제를 하기도 해요. 사례형 문제로. 그럼 집이 두 채가 있는 거예요. 집이 두 채.
있고, 그 다음에 상가 건물을 하나 갖고 있다. 상가. 주택을 두 채. 그러면 요 재산세하고 여기 나와 있죠. 그렇죠? 틀린 것은 그러면 1번 갑의 주택에 대한 전세는 주택별로 표준세율을 정하자.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개별과세라고 하죠. 개별과세합니다. 그러면 개별과세 하면 어떻게 해요? 따로따로 고지한다는 거죠. 여기 따로따로. 그 다음에 상가 건물에 대한 전세는 시가표준액에 법령이 정하는 공정시장가격비를 곱하여 산정하자. 예. 그럼 상건물은 시가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가격비를 몇 프로였죠? 70%. 그렇죠? 기억하시죠? 재산세니까. 만약에 종부세는 건물은 종부세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상가 건물은 종합부동산세가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리고 그 세율이 왜 비례세율이냐? 0.25%죠. 0.25%. 그럼 과표금액이 1,000만 원이 돼도 0.25%, 1억이 돼도 0.25%, 10억이 돼도 0.25%라는 거잖아요. 자, 정답은 3번인데요. 갑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은 주택분 종부세에서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6억. 예, 요게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거죠. 요 초과분에 대해서 공정시장가격비를 곱해주고 표준세율을 산식에 따라 해준다. 산식에 따라 산정한 재산세를 공제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재산세 공제. 이 재산세 공제가 뭐였죠? 제가 그림 그려드렸죠. 일정 기준금액이 있다면, 요 기준액을 초과하는 부분, 그럼 여기가 재산세를 부과하고 또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이죠. 해석이.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요 동일한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이중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재산세를 내고 또 종부세를 내자. 그러면 이중부가 되는 거잖아요. 이중부가. 그렇죠? 그럼 이중부가 되는 거니까 요 냈던 재산세는 마이너스 기납이 됐다. 그럼 기납분은 차감시켜 주는 거죠. 그렇죠?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중부가 되는 거니까 요 재산세는 차감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 재산세를 공제해 주는 거고, 그러면 이제 공정시장가격 비율이 종부세입니까? 종부세가 아니라 재산세죠. 재산세 공정시장가격 비율. 왜? 재산세분이니까 이건 요걸 빼주는 거잖아요. 그럼 재산세에 대한 부분을 적용해야 되는 거니까 재산세 비율을 곱해줘야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아주 좀 디테일하게 물어본 거죠. 그 다음에 4번 이거 말씀드린 거죠. 상가 건물은 종부세가 안 나온다고 했고, 그 다음에 5번 갑의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갑이 보유한, 그렇죠? 갑이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을 공제하는 거 맞죠? 자, 법인이란 말이 없어요. 만약에 법인이라고 했다면 6억 공제라는 말이 안 어울리는 거고, 거기다 공정시장가격비율 100분의 100을 자, 우리 개념됐죠. 곱한 금액으로 해준다. 대신 0보다 작았을 때는 0으로 해준다. 없는 것으로 보겠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2022년도 우리가 귀속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토지분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1번 재산세 과세 대상 중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이다. 분리과세 토지가 종부세 대상인가요? 아니죠. 아닙니다. 그 다음에 분납은 허용되지 않는다? 허용이 되죠. 250만 원 초과 2개월 이내. 그렇죠? 250만 원 초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몇 개월 이내? 6개월 이내. 그렇죠? 6개월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물납은 허용이 되나요? 물납은 안 되죠. 그렇죠? 네, 분납은 허용이 되지만 물납은 안 된다. 그렇죠? 자, 물납은 허용되지 않는다. 네, 물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납세자가 부정한 행위가 없으며 특례 제척기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이 노란 색깔 칠한 이유는 이제 이걸 좀 강조하기 위해서. 자, 제척기간이죠. 제척기간. 그럼 제척기간이라는 게 뭐였죠? 과거에 세금 누락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는 기간. 맞아요? 과거에 세금 누락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는 기간이었어요. 그 제척기간이 있었는데 얘가 부정행위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원래 우리가 5년, 그 다음에 7년, 그 다음에 10년이 있었잖아요. 10년. 그러면 무신고일 때는 7년이 되는 거죠. 무신고는 7년, 사기 등이 생겼을 때는 10년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그렇죠? 자,
무신고는 7년, 사기 등은 10년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특례제척결에 해당하지 않는 거니까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니까 기본적인 제척결은 5년이 돼야죠. 3년이 아니라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네,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별도 합산 과세 대상인 토지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이 세입자의 상한을 적용받았을 때는 그 상한을 받기 전인가 받은 후죠. 받은 후의 세액을 별도 합산 대상 토지에서 공제하자.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는 세부담, 이거는 상식적으로 판단하시면 되죠. 세부담의 상한을 적용하는 거니까 적용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바꾸어야지 이거를.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맞는 거니까 맞는 거는 우리가 요게 되겠죠. 물납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가 또 풀어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이거는 이제 부가징수 방법 꼭 알아둬야 될 지문이죠. 종합부동산세는 부가징수가 원칙이에요. 그렇죠? 원칙. 그리고 납세문자가 선택에 따라서 신고 납부도 가능하죠. 대신 신고 납부를 잘못했을 때는 과소신고관세를 물어낸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징수하고자 할 때는 고지서 발송을 재산세도 5일 전, 얘도 5일 전이었어요. 왜? 토요일 일요일은 쉬니까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한다. 그 다음에 3번 개인의 경우 주택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의 기준이 되기 직전 연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 상당액, 이때 총세액이라는 것은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를 합친 거예요. 예, 요 상당액은 납세무자가 해당 연도에 합산 주택을 직전 연도 기준일에 실제 소유하였는지를 여부를 불문하고 따져보자. 예, 실제 이걸 왜냐면 얘는 고지서에 준해서 고지하기 때문에 실제 소유 사실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 맞고요. 4번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는 재산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된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요 탄력세율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재해 등이 생기면 탄력세율이 적용되는 건데 그 세율이 적용되기 전 적용을 한다며요. 그럼 적용한 걸로 해줘야지. 한 세율로 하고 세부담의 상향을 적용받았을 때는 당연히 적용받은 걸로 해줘야겠죠. 그렇죠? 네. 5번 자, 꼭 알아야 될 지문이죠. 국내에 소지하는 별도 합산 대상 토지 공시가격 합한 금액이 얼마? 80억을 초과하는 자. 종합합산은 얼마였죠? 5억 원을 초과하는 자. 별도는 80억을 초과하는 자가 종합부동산세 납세문자가 됩니다. 네.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종합부동산세까지 다 정리해 드렸고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소득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뒤에 소득세 시간에 뵙겠습니다. 자, 잠시만 쉬었다 하겠습니다.